오늘은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전날 먹은 조식이랑 호텔 이용료를 제외하고 나니 144.82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면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짐을 맡기고 근처에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전날 너무 별로였던 곳을 갔어서 조금 긴장은 했지만 이번에는 되게 잘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프렌치 토스트랑 베이컨 앤 에그를 시켰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달아 보이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베이컨 앤 에그에서 베이컨은 너무 바싹 굽지 않았어서 훨씬 맛있었고 과일도 몇 조각 같이 나왔어요. 저희는 대부분 음식값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팁을 현금으로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작은 돈이 없어서 20달러를 내고 팁 부분에 8달러라고만 썼는데 20달러를 그냥 다 가지시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47.52달러였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팁으로 쓴 금액은 8달러인데 거슬러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도 돈을 거슬러 준다거나 그런 액션이 아예 없어서 말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팁을 거슬러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돈밖에 없으신 분들은 거슬러 달라고 꼭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카드로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호텔로 우버를 불러서 공항까지 갔습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우버 기사님께 어떤 항공기를 타는지 말씀하시면 그 게이트 바로 앞으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출국장도 많이 넓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지난번에 입국장 보고서 김포공항 갔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출국장도 김포공항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혹시나 무게가 넘을까봐 최대한 무게를 줄였습니다. 호텔에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버 타고 오면서 핸드폰을 찾아봤는데 미국 항공사들이 얄짤없이 무게가 넘으면 추가금을 받는다는 걸 봤거든요. 셀프로 체크인을 마치고 캐리어에 수화물표를 붙인 다음 수화물 넘기는 곳으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캐리어 무게를 잴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짐 무게가 많이 나올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짐을 맡겼습니다. 근데 다행히 알래스카 항공사는 전체 무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체 무게를 본다는 건 캐리어가 2개면 2개 합산된 무게를 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사 마셨는데 아메리카노랑 하바나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2개 해서 6.1달러가 나왔습니다. 공항에 있는 커피숍이어서 비쌀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저렴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가 정말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거의 맛을 못했어요. 하바나 카푸치노는 우리나라 연유 라떼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금 일찍 간 거라서 한참을 쉬면서 수다 떨다가 비행기 타라는 방송이 나와서 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그룹을 나눠서 타더라고요. 각자 티켓을 보면 그룹 A, 그룹 B, 그룹 C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광판에 그룹 A라고 써 있으면 그룹 A가 써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티켓을 확인해보고 줄 서시면 됩니다. 알래스카 비행기는 크진 않았습니다. 아마 좌석이 3-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뒤 좌석 간격이 좁진 않았어요. 1시간 정도만 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드디어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다수의 사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입국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국내선을 타고 이동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려서 짐 찾는 곳으로 얼른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짐 찾는 곳이랑 출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짐이 간혹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선들을 타면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멕시코에서 텍사스 쪽 공항 들렸다가 LA 다시 돌아올 때도 짐 찾는 곳이랑 출국하는 곳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아예 밖으로 나가는 문과 짐 찾는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도 차 없이 도보나 우버를 타고 다닐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버 타는 곳으로 가서 호텔로 이동을 할 건데 출국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 됩니다. 엄청 크게 리프트 앤 우버 이렇게 써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다리를 건너 주차장 방향 쪽으로 갑니다. 주차장 방향 쪽으로 가서 레벨 V로 가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에 오락거리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가는 초입은 약간 엥스러운데 조금만 더 달려가서 시내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호텔존 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분위기가 180도 바뀐답니다. 저희는 코스모폴리탄으로 숙소를 잡았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숙소 구하시는 분들은 꼭 호텔존 라인으로 구하셔야 돼요. 호텔존 라인은 제가 구글 지도 띄워드릴 테니 색칠한 부분 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는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아무래도 도보로 이동하기엔 어렵고 오버 타고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저녁에 볼 게 워낙 많은데 차들도 많아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데다가 숙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을 구하기 위한 워낙 많은 꿀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할로윈데이 주에 가기도 했었고 주말에 갔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예 처음부터 좋은 룸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파운틴뷰라고 해서 벨라지오 분수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 4박을 잡았어요. 4박에 235만 974원에 호텔 이용료가 1박에 45달러씩 해서 4박에 180불을 더하니 260만 8,374원이 나왔어요. 4박으로 나누면 1박에 65만 2,094원입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었지만 신혼여행이니까 하는 생각에 좋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25층으로 룸 배정이 됐고 엘리베이터가 워낙 많아서 층고가 높고 객실수가 많아도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파운틴뷰여서 그런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멀었는데 나중 가선 적응해서 괜찮았습니다. 룸이 엄청 넓더라고요. 게다가 밤에는 워낙 시끄러운데 창문 닫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방음도 엄청 잘 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룸이 전체적으로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할 땐 무조건 화장실에서 했어야 됐거든요. 라스베가스는 밤이 워낙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호텔에서 바라보니 우아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호텔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음료가 넣어져 있는 냉장고와 또 한 개는 텅 빈 냉장고가 있었는데 정말 센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음료들이 들어있는 냉장고만 있으면 물을 사오거나 음료를 사왔을 때 보관할 곳이 없는데 빈냉장고가 있으니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넓고 너무 좋았어요. 벨라지오 분수쇼는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는데 호텔 발코니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각 호텔마다 1층에는 이렇게 카지노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지노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나봐요. 딱 한 군데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곳 빼고는 어딜 가든 담배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카지노 기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라스베가스 첫 음식점은 하덴주시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라스베가스 밤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전에 있던 샌프란시스코는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밤에 걸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밤거리를 열심히 구경하며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한식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번 방문한 곳이에요. 영상 편집하는 지금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하덴주시는 라스베가스에만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가신 분들은 꼭꼭 한 번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이 좀 세고 마늘 향과 마늘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간 센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수 있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판은 각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됩니다. 정말 메뉴가 다양한데 저희는 새우와 조개 그리고 블루크랩도 시켰어요. 새우는 꼭 머리 없는 새우로 시키시는 걸 추천드려요. 2번째 갔을 때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머리 있는 새우로 나왔는데 까먹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짠! 이렇게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 번에 주문해서 가운데에 놓고 나눠 먹는데 현지분들은 각자 앞에 봉투에 한 개씩 놓고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봉투에 나옵니다. 저희는 사이드로 옥수수를 넣었는데 옥수수는 꼭꼭 넣어서 드시고 밥도 시켜서 드시면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아주 최고예요. 감자랑 계란은 사이드로는 별로였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시켜 드셔보세요. 소스는 전부 다 주시 소스로 했습니다. 주시는 매운 단계로 따지면 10중 8 정도로 매콤하다고 하던데 정말 매콤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칠맛 나고 정말 맛있어서 그런지 매운 거 잘 못 먹는 남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맛이에요. 한잔 먹고 있다 보니 블루크랩이 나왔습니다. 근데 걔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안에까지 소스가 다 들어가지 않아서 약간 맹맹하고 생각보다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고도 65.03달러가 나왔습니다. 팁으로는 11달러를 드렸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다 먹은 후에 다음날 새벽에 그랜드 캐년 투어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월그린스라는 팔머시 같은 곳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는 밤이 더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마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서 먹을 과자도 사고 호텔에서 마실 물도 샀습니다. 셀카봉을 한국에서 안 챙겨와서 셀카봉도 샀어요. 아주 옛날 셀카봉이더라고요. 이걸 10,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다니 조금 돈이 아까웠습니다. 월그린스에서 25.92달러를 쓰고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호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